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뭐 한 3가지 정도 있다면? 첫 번째는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 영원할 것처럼 행동하는 거. 부자의 그 생각을 안 갖고 있더라 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내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애널리스트의 부동산 투자 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재테크, 주식, 부동산 되게 핫한 키워드잖아요. 이제 사실 다 그쪽으로 관심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량도 엄청 높아졌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어쨌든 부자가 되고 싶은 건데, 근데 모두가 또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뭐 한 3가지 정도 있다면? 첫 번째는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서입니다. 부자의 기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자의 기준은 남들보다 잘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잘 살려면 남들하고 다른 생각을 가져야죠. 근데 남들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하죠. 그렇죠. 특히 요즘 더 심해졌어요. 이런 매체나 이런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고 스스로 지식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식이 다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많이 알아라고 생각하지만 남들도 다 아는 거예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수준은 다 같이 올라갔지만 거기서 어떤 차별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수준 올라갔지만 다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차별적으로 내가 부자고 되기 위한 조건이 사실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들하고 다른 생각, 같은 생각,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 네. 그게 저는 뭐 약간 부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구별을 하자면 그게 하나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영원할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영원히 집값은 올라, 영원히 주식은 올라, 그리고 영원히 사랑은 안 변해. 영원히 얘는 내 친구야. 영원히 나는 이 회사에 다닐 수 있어. 영원히 월급을 받을 거야. 네.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가 안 되니까 그렇죠.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변화를 잘 인정 안 하세요. 그래서 변화에 대해 얘기하면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맞아. 저도 공감가요. 네. 세상이 멀리서 보면 선형이죠. 그래서 마치 집값도 계속 오른 것처럼 생각되죠.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부자는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파는데 우리는 그냥 선형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사도 돼 라고 생각하죠. 남들은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고 이렇게 변화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변화를 인정 잘 안 하더라.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의 그 생각을 안 갖고 있더라 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잘 잡기도 하는데 그걸 또 운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실력이라고 이렇게 과신하지 않고 이런 부자의 공통된 측면을 안 갖고 있는 거 대부분 안 갖고 있죠. 위원님은 부자와 그러니까 부로만 쳤을 땐 가난한 사람이 극명하게 나누는 하나의 차이는 유연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출발점은 저는 거기에서 아주 처음엔 작은 차이예요. 작은 차이. 근데 이게 기차 선로처럼 작은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중에는 출발점은 그 단순하게 하나였는데 나중에는 누구는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를 저는 그렇게 막 훌륭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걸 하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벌어지는 그 출발점은 이런 말씀드린 행동 양식, 생각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저는 자본주의 가장 좋은 점은 누구나 이런 작은 차이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근원적인 한계도 있을 겁니다. 그게 교육이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본적으로 어떤 수준까지는 올려줘야 된다는 게 전 전적으로 동감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그 수준에서는 조금만 이런 차이를 통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나 시켜도 똑같이 시켜도 다르잖아요. 다르죠. 일하는 게 저는 근데 이게 사실 진짜 별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좀 요만한 일에 적용되는 태도라든가 생각 이런 것들은 다른 일에 다 적용되고 이게 또 쌓여가면 복리처럼 다 커진다 생각해요. 꼭 이게 금리에만 복리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사람이 어쨌든 뭘 하나 여기서 잘하는 친구는 뭐 이걸 계속 보여주면 사장님이 또 다른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이게 또
노력들이 쌓여서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김 작가님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우르는 한마디 말씀드리면 세상을 저는 투자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로 보면 세상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상사분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더 잘합니다. 왜요? 투자로 보면 그들한테 투자할 게 훨씬 많거든요. 그들의 변화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정돼 있잖아요, 그곳이는.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애널리스트 중에서 이제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RA라고 하는데 RA 친구가 들어와요. 근데 제 RA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나중에 막 10년 후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RA한테 제 RA가 이 방송 보면 뭘 잘해줘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 최선을 다해요. 네. 그 이유는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직장에서 밑에 계신 분들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위에 분들한테 잘하시는 게 많잖아요. 맞아. 그게 제 주변 직장 동료들, 친구들, 지인들도 그렇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위에 사람들이 자기 위에는 엄청 잘하면서 자기 밑에는 윗 사람들 안 보이는 선에서 엄청 갈구는 거죠. 그건 투자로 세상을 안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투자로 안 보는 거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거 중국 고전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네. 어떤 동네에 구두쇠가 살았어요. 근데 알아주는 구두쇠였어요. 근데 그 다른 나라에 엄청 더 구두쇠가 산다고 소문이 들렸어요. 근데 이 구두쇠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쇠를 찾아갔어요. 얼마나 구두쇠인지. 그래서 문을 똑똑 했더니 구두쇠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아, 김 선생 계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그랬더니 아, 제가 이런 나라에 온 구두쇠인데 구두쇠 경쟁을 한번 해보려고 왔다. 그랬더니 아내가 지금 안 계신데 어떡하죠? 그냥 잠깐 앉아서 그래도 먼 길 오셨으니까 쉬었다 가시죠. 그래서 이제 퇴청마을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구두쇠 부인이 자 그러면 차 한 잔 드시죠. 그러면서 찻잔을 그려주더래요. 그러면서 차 한 잔 드세요.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옆 나라에서 구두쇠가 깜짝 놀라서 제가 졌습니다. 부인이 그 정도로 구두쇠니까 이건 볼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갔어요. 네. 그래서 진짜 그 구두쇠가 집에 왔습니다. 네. 아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아 이런 옆 나라에 구두쇠가 왔어서 제가 찻잔을 그려줬습니까? 그랬더니 그 구두쇠가 뭐라는지 아세요? 화를 내면서 아니 찻잔을 왜 이렇게 큰 걸 그려줬어? 조그만 거 그려줘도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서방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거는 세상을 투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왜 인색합니까? 그죠. 우리는요 돈 안 들어가는 인사 안 해요. 인사 열심히 하는 거 투자입니다. 서로 알게 되고 무언가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인사하는 거 돈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친구야 너 잘생겼다. 멋있어졌네? 요즘 뭐 고민 뭐 좋은 일 있어? 너 피부 좋아졌다. 왜 이런 얘기 왜 만나자마자 야 너 이렇게 피부가 안 좋냐? 살 좀 찐 것 같은데. 너 요즘 뭐 주식 손에 손실 났어? 왜 돈 안 들어가는데 왜 인색하고 있어요? 칭찬의 인색해. 세상을 제가 칭찬받고 이러면은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아요. 야 오늘 내가 술을 이거 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와서 야 인상이 더러워. 그러면 야 네가 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그 아내가 잔을 그려주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래서 촬영장 오시자마자 저한테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하신 건가요? 저는 투자하는 거니까 김 작가님한테 투자한 거예요. 아니, 너무 학습되셨는데. 습관이죠. 아, 그렇죠. 습관이죠. 전 누구를 봐도 웃거든요. 아, 습관이 돼 있죠. 습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 본질을 하는 순간 그렇죠. 나를 투자로 생각해? 기분이 나빠? 사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없죠. 예, 당연히 좋은 일이고 예, 그걸 꼭 뭔가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인생을 투자처럼 생각하고 접근하면 내 말과 태도,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다르죠.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잘해주는 대상도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사하는 사항도 달라질 겁니다. 투자로 생각하면 세상의 관점이 달라져요. 네. 예를 들어서 투자로 생각하시면 뭐 이런 비근한 예를 많이 드리는데 투자에서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잘 체크하는 거. 그러니까 변동성의 기회도 만들고, 그죠? 투자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2년 동안 갖고 있으면 수익률이
10% 정도 낮았을 거예요. 정확히는 5%인가? 근데 그 변동성을 읽으셔서 예를 들어서 쌀 때 샀으면 지금 거기 50% 올랐잖아요. 2년 동안. 이 차이예요. 투자로 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연하고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변화성이나 불확실성을 항상 고민하고 체크하셔야 되죠. 중국 고전, 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요즘에 또 사람들이 욜로 같은 문화, 그러니까 지금의 소비, 지금의 행복이 중요해서 소비를 좀 많이 하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절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에 사실 돈을 벌어서 우리가 수익을 늘려가는 거는 수익과 지출을 이걸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전 지나친 절약을 하는 거는 지금 시대에 맞는 재테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건 저는 그러니까 쓰는데 최저가를 찾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고민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내가 조금 비싸더라도 해결을 하고 내가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투자소득이든 이거를 높이는 데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정말 내가 가진 가장 비싼 자산인 시간을 제대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김 작가님 제가 보니까 김 작가님이 부자 되실 조건을 갖고 계세요. 인정받는 느낌. 저 너무 훌륭하시고. 근데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 고민이 뭐냐면 정확하게는 제가 그래서 소비가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도 줄이는 게 아니고 잘 소비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러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비싼 데서 술 먹고요. 버스 타고 갑니다. 맞아요. 비싼 데서 술 먹고 나오면서 이제 아껴야지. 그러면서 버스 타고 가요. 술 조금 싼 데서 드시고 택시 타고 가셔야죠. 저희는 근데 전자 같은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맞아요. 중요한 데다 돈을 아끼고 중요하지 않은 데다 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나는 낭비한다고 생각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비싼 술 먹는데 집에 갈 때 택시 안 타고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일부터 아껴야지. 이제부터 난 버스만 탈 거야. 오늘 비싼 술 먹었으니까. 왜 그러고 있어요? 포장마차에서 드시고 편하게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그럼 몸도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더운 여름날. 그렇죠. 근데 막 비싼 술집에서 똑같이 술 취해서 가는데 나와서 막 또 지하철 타고 또 모르게 가장 최악은 버스에서 또 졸아. 막차 타서. 그래서 종점까지 가. 그래서 또 택시 타고 와. 집에 가. 이해하셨죠? 네. 저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한 데 돈을 잘 쓰시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데 돈을 잘 아끼는 그런 습관, 소비하는 것도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투자로 세상을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비유들이나 이런 거는 제가 처절한 저의 경험을 얘기 드린 겁니다. 너무 좋네요. 내게 소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 그렇죠. 근데 아까 김 작가님 제가 이거라고 말씀드린 건 그 기준 하나가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과연 여기에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출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수익을 늘리는 데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출의 시간을 줄여야지 수익을 늘리는 데 시간을 또 쓸 수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 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 버는 재미가 있다. 그건 막 돈을 악착같이 번다는 게 아니고 반 이면에는 돈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얻기도 하고 시간을 줄이는 거고. 그렇죠. 빨리 결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주커버거가 뭐 티셔츠 입고 옛날에 잡스가 검은색 그것만 입는 것도 약간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시간을 줄이는 것과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옷 사려고 막 저기 5% 싸게 사려고 막 인터넷 서핑하고 막 글로벌 체크하고 막 미국, 유럽 막 돌아다니고 이런 시간에 이런 유튜브도 보시고 하시고 그냥 10% 비싸게 사시면 시간을 그만큼 절약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합리적인 소비, 합리적인 시간 관점 그리고 그거를 아울러서 투자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이 소비의 지출을 5% 아낄 시간에 수익이 5% 10% 늘리는 게 훨씬 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저녁 시간 안 가시고 술값 안 쓰시고 출퇴근을 택시로 한다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투자의 관점으로서 한번 제가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신다고 봤을 때 내가 비싼 자동차를 하나 보유해서 편하게 출퇴근하는 거에 어떤 투자 관점하고 그냥 매일 모범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한번 또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요 둘 중은 요 두 개는 어느 게 또 투자 입장에서 맞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니 이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죠. 어. 근데 제가 예전에 기억하실 때는 그냥 모범 택시 계속 타고 다니는 게 훨씬 싸요. 오히려 기사 있는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편하게. 그 시간에 내가 뭘 또 할 수 있고. 오! 뒤에서 책도 보고. 근데 사람들은 모범 택시 타고 다니면 뭐 부자야? 네가? 왜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은 모범 택시 안 타고 다니지만 엄청나게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는 돈 없대. 그럼 요즘에 사회에 네. 빈부가 역시나 커지면서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내가 가난한 이유가 사회가 페어하지 않았었다. 흑수저라서 그렇다. 어느 정도는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전 여전히 지금 21세기에 그다음에 IT 강국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 플랫폼 세상에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옛날보다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 기회로 비교하면 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전 똑같이 봐요. 그때도 뭔가 기회가 있었고 네. 지금도 기회가 똑같이 있는 거고 절대 기회가 더 증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분야나 방법이 달라진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뭐 기회가 더 증가하진 않고 김 작가님 말씀하신 거에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 고칠 것도 많고 사실은 혁신도 필요하고 변화도 필요하고 저희가 바꾸고 쉽게 말해서 막 투쟁해서 변화시킬 거 있죠. 사회적 불평등, 뭐 경제적 문제 이런 거 불평하시고 반대하시고 여러분 의견을 표명하신 게 맞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의 투자하고 연결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 중요한 건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제가 미국 투자자를 만났는데 네. 미국 투자자가 그 서부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트럼프가 뭐 경제도 나쁘게 만들 거고 빈부격차도 크게 만들 거고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식을 안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투자를 엄청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반된 거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늘립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인베스트먼트하고 보트는 다른 거예요. 내 정치적 성향과 내가 싫어한 거 좋은 거하고 투자하고는 별개라는 거지. 근데 저희는 자꾸 이거를 일원화시키려고 해요. 개인적인 선호와 성향과 투자는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제 여러 가지 격언 중에 격언 얘기하시면 뭐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투자는 미인 대회에서 미인을 뽑는 방식이에요. 내가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스코리아 진이 될 거잖아요. 이거죠. 제 감정과 나의 울분과 이 정치적 이런 것들이 여러분 투자에 영향을 미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 고쳐야죠. 그거하고 근데 나의 지금 일하는 거, 나의 행동, 나의 것들이 영향을 크게 받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과몰입해서 그래요. 어떤 문제에. 근데 투자로 보면요. 과몰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언제든지 헤어지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대상이니까. 그죠? 과몰입하는 순간 애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왜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기회가 증가한 거 이런 거 같지는 않고 대신 그거를 바라볼 때 사회적 불평등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투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그 나름대로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보팅을 해서든 투자를 해서든 뭘 해서든 뭐 투쟁을 해서든 변화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를 내가 어떤 투자의 의사결정하고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고 이런 거에 연결하지 말자는 거죠. 20년 동안 금융시장에 계시면서 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은요, 기회. 돈이 있으면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또 좋아하는 말 중에 배부른 사람은 딴 생각한대요. 그렇죠. 배고프면 밥 먹을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배가 부르면 뭐 산책 좀 할까? 아니면 오늘 저 만화 좀 볼까? 서점 가서 책 좀 볼까? 이런데 배고프면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어떻게지? 둘 중에 뭐 먹을까? 야, 뭐가 좋냐? 이 생각만 해요. 배부른데 세상 어떻게 돌아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부가 돈이요. 그런 딴 생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차가 나는 거죠. 이제 배를 그래서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많이 먹어야 배부르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욕심을 좀 줄이면 금방 배가 차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고수피는 어쨌든 지금 정상 궤도에 왔고 부동산도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굉장한 변동성이 더 크게 올 수도 있잖아요. 2차 팬데믹이 뭐 가을쯤에 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그런 투자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게 있다면. 계속 주장하지만 여러분 예측하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까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2차 팬데믹 이런 거는 예측하는 거죠. 예측하지 마시고 대응하셔야죠. 대응을 더 민첩하게 하시려면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몸이 가벼워야 빨리 움직이고 대응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응 관점에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하시고 좀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마음가짐을.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강조하지만 스트라이크 아웃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페이스로 투자를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회는 한 번은, 두 번은, 세 번은 꼭 옵니다. 그거를 단지 못 기다릴 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유연성 갖추시고 기다리시고 변화를 잘 읽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설명을 잘하죠. 근데 우리는 과거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측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계속 과거의 설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예측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기본 마음가짐을 통해서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는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른 사람들 말씀도 잘 들어보시고 저희가 이런 책도 쓴 이유가 단순하게 어떤 종목을 사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런 지식도, 이런 생각들이 있구나. 그래서 다양하게 받아드셔야 여러분의 주관, 기준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책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오늘 위원님께서 사실 김작가TV에 처음 오셔서 이렇게 또 코로나 투자 전쟁 책을 10권이나 선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 저희 독자들과 함께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질문은 코로나 투자 전쟁의 저자 총 8명이 계시죠. 근데 8명 중에 오늘 오신 분의 저자 이름은 과연 무엇인가? 근데 요 전에 네.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돼요? 이거 제가 앞에 사인해 드렸는데 이거 보시면 이게 그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행복이라는 건 저희가 뭔가 만들 수 있어요. 저희가 행복하게 느끼려고 노력하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뭔가 성취를 이루시려면 행운도 붙어야 됩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것과 또 운도 함께 하시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제가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라는 사인을 해드렸어요. 좋은 멘트네요. 네. 저자님이 사인은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저자 사인된 도서를 여러분들한테 10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투자 전쟁 저자 이름 8명 중 오늘 김작가TV에 출연하신 분의 이름은 무엇인가? 1번 김도윤. 좋은 이름입니다. 네. 2번 이광수. 네. 3번 이가수. 네. 이 가수는 싱어네요. 네. 4번 이돌수. 네, 돌수. 자, 보기 이 4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신 정답을 적으시고 코로나 투자 전쟁 책을 받고 싶은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저자 사인이 된 도서 10권은 여러분들 집으로 제가 직접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뭐 끝으로 김작가TV 시청자한테 가볍게 10초 정도 하실 말씀 있을까요? 김작가TV 김 작가님 처음 뵀는데 너무 좋으세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어디 나가서 말 많이 한 적이 많이 안, 특히 개인적인 얘기. 네. 근데 너무 편해서. 3프로TV 가서 늘 말씀 많이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죠. 그렇죠. 근데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고, 이거는 김 작가님 능력이신 것 같아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즐겨보거든요. 네. 유튜브 중에서도. 그래서 너무 앞으로 번창하시고 행복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구독 누르셨죠? 그럼요. 안 눌렀어. 아니야. 순간 미묘함이 느껴졌어. 아니, 진짜 눌렀어요.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이강수 수석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